그 순자 영호 현숙 데이트가 시작되죠. 원래 개구진 순자 씨와 지금 MT 오듯이 세상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두 사람이 또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고 선택한 사람이 있었냐. 선택한 사람은 현숙님이었는데 있었다고 대답해. 현숙님은 이제 자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순자님일 거라고. 그래서 영호 씨는 이제 말을 하진 않고. 근데 영호 씨는 지금 내가 현숙님을 선택한 거고 현숙님이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이제 순자를 소외시킨 것 같으니까 순자 씨와 비슷한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하면서 순자 씨를 살짝 끌어와서 또 얘기를 하죠. 순자님은 뭔가 잃어버렸다 하면 불우웃을 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은 순자님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도 하죠. 왜냐면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내가 그걸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불우웃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뭔가를 잃어버렸어도 그게 이제 인생에 큰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가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좋은 경험 했다 이러고 아빠 이것 좀 도와줘 이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순자님의 어떤 밝음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후회보단 반성을 하는 스타일. 후회보단 반성 뭐 둘 다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면에서는 후회와 반성은 비슷하죠. 예방은 없는 거니까 여기에 예상 예방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예측하면서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후회든 반성이든 어쨌건 저지르고 본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 자막이 껍질만 너드남 제작진도 인정했죠. 영호 씨는 껍질만 너드남인 거를 1회차 남자 소개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영호 씨는 너드가 아니다. 너드남이 아니다. 여기서 지금 진짜 너드남인 상철 씨가 있는데 이 눈치 빠르고 이성에 대한 이렇게 세심한 관찰을 하는 너드가 세상 어딨어. 껍질만 너드남인 게 맞지. 자기 이미지, 자기 브랜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영호 씨의 그런 또 다른 면모가 있다. 상철님 저번에 봤잖아요. 이거 카라가 막 삐뚤어져 있어도 그냥 놔두잖아. 근데 뭐 제가 뭐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서 얘가 오히려 상철 씨의 이런 의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랑 가장 비슷한 컨셉의 사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어쨌건 뭐 영호 씨가 저번에 이런 뭐 앙고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은 나 같은 사람은 아예 꿈을 못 꿔. 왜냐면 관리하기가 어렵거든. 막 털 날리고 이러면 신경 쓰이고 그거 빨려면 또 제대로 빨지도 못하잖아. 어디 드라이기 맞게 되잖아. 그래서 귀찮아. 벌써 귀찮아. 아, 한 번 입고 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약간 너드과들은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관찰력이 굉장히 세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입은 옷을 이렇게 다 기억하고 반지에 노란 네일까지 이렇게 다 세심하게 이렇게 기억을 해요. 누가 여자 네일을 보냐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도 있나? 되게 섬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외모적으로 섬세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실은 순자와 현숙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섬세하게 안 볼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호 씨의 이런 섬세함이라면 순자 씨가 가지는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영호 씨가 순자님에게 마음이 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면 순자 씨가 행동한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순자 씨 분석할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뭐 순자 씨 분석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영호 씨도 무조건 봤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관찰력이 높은 사람은 센스가 좋아요. 왜냐면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정보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답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호 씨는 실은 순자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찰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또 통찰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마 순자 씨가 내 그 안액감으로는 좀 부적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순자 씨는 그런 영호님이 가진 친구 같으면서도 아버지 같을 수 있는 그런 면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눈치가 빠르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에는 결국 관찰이에요. 그 사람을 얼마나 관찰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눈치를 발휘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바로바로 캐치하고 오늘 몇 일이 있나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느낌인지를 내가 그 사람의 디테일한 정보가 머릿속에 있으면 오늘 어느 부분이 다르지?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산 안 해도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들은 그런 말을 해요. 뭐 현관문만 딱 열고 집에 들어가도 공기가 다르다. 그날의 공기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실제로 공기가 다른 건 아니거든. 그냥 평소와 다른 어떤 단서 내가 머리로는 계산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무의식에 새겨진 뭐 무의식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새겨진 어떤 단서들의 이 갭이 생겨 있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해 놨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영호 씨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걸 본다는 얘기는 그런 눈치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게 결국 인간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영호 씨가 그런 통찰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스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확 끌렸다. 근데 영호 씨가 봤을 때 순자 씨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긍정과는 다르죠. 그래서 뭐 여기 시원하다. 그러면 선풍기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선풍기 사올까 했는데 라고 이렇게 좀 티키타카가 잘 되죠. 나는 솔로를 봤다. 갑자기 영수님 소환. 반가웠습니다. 약간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뭐 갈비 뼈 먹는데 하면서 갈비 뜯어먹고 하는 거. 물론 뭐 이게 컨셉이랑 컨셉인데 저런 거 뼈를 뜯어먹는 걸 보면 얘가 컨셉인지 진짜로 평소에 먹어왔는지는 구분돼요. 이게 이제 저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뭘 먹다 보면 저도 이렇게 막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물렁뼈나 이런 거 그냥 잘 먹거든요. 이렇게 뼈만 남겨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먹으니까 약간 나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그런 그 친구가 그때 약간 직원 비슷한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같이 어떤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도 항상 먹어왔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먹는 모습을 보면 아, 지금 이 친구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처음 저걸 먹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뭐 저는 뭐 컨셉 잡고 저렇게 뭐 억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뭐 이런 거는 뭐 털털한 척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꾸며내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영호 씨와 1대1 대화를 가지죠. 거기서 물어봅니다. 누구냐 선택한 사람이 현숙님이다. 거짓말 믿지 않죠? 영호 씨도 현숙님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숙님과 대화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좀 발랄하고 대화 센스 있는 거,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큰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숙님을 선택을 했는 상황이죠. 대화 코드도 잘 맞고 밝은 것 같다. 여기서도 누구냐는 말에 영호님, 영식님이라고 바로 얘기하죠. 내가 과거에는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숙 씨가 나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32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게 32이라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로는, 우리 계산 나이로는 34이고, 지금 아이가 14살이니까 과거에 뭐 거의 20대 때 소개팅 같은 걸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연애를 하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미혼인 남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죠. 20대 남자 미혼율이 높잖아요. 결혼 잘 안 하잖아, 20대 남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현숙님은 불리한 조건에 시작하고, 당연히 불리한 조건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가 이런 상황이어도 좋다, 너무 좋으니까 만나자라고 하는, 현숙 씨가 봤을 때 내가 아이가 없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정도의 사람, 내가 그렇게 끌리지 않는 사람도 지금 나를 좋아해 준다고, 아 고맙네 이렇게 하면서 만났다라는 게 이제 현숙님의 과거 연애사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던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이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영식님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영훈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숙님을 흔들면 뭐 현숙님의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영훈님에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영훈님을 표현했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인 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숙님이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을 처음으로 하는 게 결국은 어색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숙님은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영식님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순자 씨와 1대1 대화, 여기에서는 순자 씨도 지금 자기일지 아닐지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바로 영호 씨가 선 그어. 영수님하고 이제 매칭됐다고 생각하고 대화도 많이 못 해봐서 순자님을 약간 제외는 여기 뒤에 가로를 걸어닫고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바로 선 그었어. 그래서 이제 순자 씨가 등장해서 좀 당황했다라는 거죠. 근데 순자님은 영수님하고 있긴 했지만 많은 말을 못한 사이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뭐 나 영수님하고 그런 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호님은 지금 6살 차이니까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나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면 실은 여기서 영호 씨가 함정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네가 나를 좋아할 이유는 없고 단지 나이 때문인 거 아니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반영된 거냐라고 물어봤지만, 단지 나이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는 굳이 너와 관계를, 내가 너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반영은 됐지만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해버렸어. 그래서 결국 나이 제한을 걸어서 영호님밖에 안 남아서 어느 정도 그런 이유는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호 씨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이유 없이 나이 때문만이라면 굳이 만날 필요 있나라는, 어쨌건 뭐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영호는 가보부 갑임 16기에서 상당히 눈치도 빠르고 아이도 없는 상황이고 미혼인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아니라고 했어야지. 실은 순자님이 진짜로 영호님의 마음을
것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뭐 다른 이유로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근데 저렇게 훅 들어오는 질문에 저 함정을 피해서 어떤 대답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니까 영호 씨가 지금 함정 질문을 던졌죠. 친한 동생 느낌이다. 그리고 현숙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호감이 있었다. 일단 자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대화하려고 집중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숙님이 미국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나온 거다라고 굳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생각 안 하고 나온 사람은 지금 영우님처럼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대화 부분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엉뚱하고 솔직하고 밝은 이미지라 그런 것도 되게 좋았다. 이런 뭐 저런 엉뚱한 부분이 내가 어떤 엄격한 잣대가 없으면 실은 굉장히 즐거운 대화 상대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영철, 정숙님 오고 영철님이 서로 시그널을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표현인데 이게 참 항상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영철님의 이 표현을 영철님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따 광수님도 할 거고 우리가 모쏠기수의 광수님도 옥수님한테 시그널을 받았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판단하려면 이 사람의 평소 성향이나 이런 센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상철님이 나왔군요.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에 가입하시면 주 3회 라이브 영상 전체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